자, 이제 다음 걸로 한번 볼까요? 근데 이제 그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 변호사님 이제 올려주신 영상들, 지금 코디를 받고 있는 분인데 그 영상들을 내가 좀 봐야 되느냐.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상을 봐야 될까요? 뭐 봐도 되고 안 봐도 되겠지만 그거야 뭐 기준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닌데, 기본적으로 근데 이제 코디라는 건 제가 다 가르쳐 드리는 거니까 굳이 뭐 따로 보실 필요는 없겠죠. 근데 저는 이제 사실 되게 충격적인 대답을 하나 들었는데 요거 하나만 얘기할게요. 영상을 봤는데 되게 당연한 말처럼 느껴져서 이제 안 봐도 되겠다고 생각을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분이 공부 시작하신 지 한 달밖에 안 되신 분이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제 피드백을 해보잖아요. 피드백을 해보면은 그분한테 동의 받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제가 이제 피드백을 해드렸으니까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근데 이분이 그렇다고 공부법을 정확하게 이해해서 실천하시지도 않거든요. 그냥 주차 강의만 듣고 자꾸 글로 좀 회피하시려고 하는 분이고, 그 다음에 어떤 책 같은 것도 정리 잘 된 것만 자꾸 사서 보려고 하는 그런 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조금 답답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엄청나게 이해도가 높은 분이 나는 이제 더 이상 공부법에 대한 거를 알 필요가 없습니다, 스승님 하산하겠습니다, 이러면 뭐 제가 이해를 하겠지만, 근데 사실 이제 두 가지 관점에서 그건 말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첫째는 저 같은 경우는 수험 기간 내내 거의 아마 시험 한 달 전까지 공부법을 자꾸 계속 공부했어요. 계속 연구하고. 저는 다른 게 아니라 합격 수기를 진짜 미친 듯이 계속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이렇게 했다고요. 행간을 읽는다 그러는데, 행간이라는 게 뭐냐면은 이제 보시면은 이게 어떤 말과 말의 사이라는 뜻이거든요. 이 글과 글의 사이, 행간. 사이란 뜻이잖아요. 말의 사이. 그러니까 뭔가 활자로 써놓은 것들 이외에도 이 사람이 나한테 전달하고 싶은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내가 어떤 글 같은 게 이렇게 나왔어요. 만약 글 같은 게 나왔어요. 잘 안 보여서 죄송해요. 글 같은 게 이렇게 있으면은 이 사람이, 글이라는 건 결과잖아요. 결과. 그죠? 근데 원인도 존재할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 이렇게 생각한 거. 이게 훨씬 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원리라는 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요새 유행하는 말로는 뭐 코드라는 말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그죠? 원리, 본질,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어떤 이런 껍데기에 자꾸 집착을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 사람이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나는 그대로 해볼 거야. 그러면 잘 공부 안 돼요. 이 원리를 자꾸 생각을 해야 돼. 왜 이렇게 시켰을까? 나는 왜 이걸 해야 되나? 이런 걸 끊임없이 고민해야 되고, 이런 게 공부법을 공부하는 거고, 변호사님 이제 공부할 것도 많은데 공부법을 계속 공부해야 되나요? 글쎄요. 저는 참 그런 질문 자체가 참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게, 내가 좀 공부를 잘하려고 하려면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할지 끊임없이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요? 지식을 채우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구체적으로 시험 문제 잘 풀고. 그래서 저는 그 질문 자체도 잘못했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하여튼 뭔가 이렇게 내가 얼마 공부를 시작한 지 안 됐고 이런데 영상이라든지 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되게 당연하게 느껴지기 시작한다. 그럴 때는 나의 어떤 피드백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닌지, 비판적 인지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닌지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내가 너무 모든 것들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사실 내가 어떤 사람이 공부법을 가르쳐 줄 때 이 사람의 어떤 환경, 그 다음에 뭐 지식, 선제적 지식, 뭐 능력, 여러 면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잖아요, 사람마다. 그럼 이걸 내가 바꿔가지고 적용하는 과정이 필연적으로 필요하고, 그냥 내가 그 과정에서 진짜 나를 위한 공부가 시작되는 건데, 그냥 다 받아들이고 다 해봐요. 다 해보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뭐 이렇게 잘 충돌되고 이런 것들이 발생하고 안 되고 그러면 공법이 잘못됐나, 또 다른 걸 또 받아들이고. 글쎄요. 그러면은 뭐 이제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아니 변호사님 너무 머리 아프다. 공부법 공부하는 게 이렇게 힘들 줄 몰랐다. 머리 아프다. 인생은 원래 힘들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만큼 쏟으니까 가치가 있는 거 아니에요? 뭘 주면 급부가 있으면 반대급부라는 게 있잖아요. 이렇게 내가 고통이라는 거를 이렇게 얻는다는 거는 뭔가 다른 것도 주어진다는 거잖아요. 그죠? 항상 이게 쌤쌤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치가 있다라고 우리가 사실 얻는 게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성과, 성취가 그걸 고통으로서 가늠하는 거잖아요. 그거를 다른 의미로 긍정적 노력이라는 걸 부르는 거 아니에요? 공부법은 끊임없이 공부를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공부법 같은 것들이 되게 뻔하게 느껴지고 당연하게 생각이 된다. 그거는 첫째, 건방지고, 둘째, 무비판적일 수 있다. 저는 그런 얘기를 자꾸 드리고 싶어요. 계속 보셔야 돼요, 진짜로. 저는 물론 여러분들 너무 사랑하고 좋아하죠. 변호사님 책 사가지고 하루 만에 다 읽었습니다. 너무 좋죠. 근데 계속 그렇게 읽으셔야 된다고요. 계속. 시험 끝날 때까지. 진짜로. 농담이 아니에요. 저는 지금도 합격 수기 읽고 있어요. 그게 여러분들 가르치려고 그러는 건가요? 그게 아니고 저도
궁금하단 말이에요. 저도 공부해본 사람이고 아직까지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야, 이 사람의 비법은 뭐가 있을까? 왜 이렇게 계속 훔치고 싶고 배우고 싶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나도 모르게 나의 인생을 남한테 자꾸 맡기고 있는 게 아닌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도 있지 않을까.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